자, 이제 화재 안전 진단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안전 진단 어떤 체계에 따라서 피해가 입었을 때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안전 진단 평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단계는 성능 평가, 2단계는 보수 보강, 3단계는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열화, 화재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구조물의 성능이 떨어진 것들을 기술자가, 기술 경력이 충분한 기술자가 미리 조사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보수를 할 건지 보강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보수 보강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보수 보강하고 시공하고 해서 2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재사용하기 전에, 이제 한번 피해를 입은 건물은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피해를 입지 않는 건물의 유지관리, 일반적 유지관리와는 다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 조사 기간을 앞당긴다거나,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손상해서 복구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 프로세스는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로세스를 봅시다. 화재 피해를 입고 화재가 이제 진압된 이후에 바로 이제 현장 조사를 해서 유관 검사를 통해서 피해 등급 판정표 있죠. 판정표에서 개략적으로 얘가 몇 등급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제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화재 피해 건물을 평가하기 전에, 화재 피해 입기 전에 이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설계 도면하고 관련 자료는 이제 그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피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안전진단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 다음에 건물의 연령,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관 검사를 하게 되죠. 변색, 폭렬, 균열 이런 것들 조사할 때, 이게 이런 변색은 물론 화재 때문에 발생을 하겠지만, 다른 균열이나 박리나 휨, 변형, 철근 노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원래 건물이 오래돼서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계 도면하고 관련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이 피해 등급 판정표에서 피해 등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D등급이나 아니면 2등급 등급들 있잖아요.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이제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파악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밀 조사를 하게 되죠. 정밀 조사. 피해 등급 판정표에 의해서 그게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필요가 없을 때는 바로 성능 저하 평가, 2단계 프로세스의
2단계, 1단계 프로세스의 그런 그 중간 단계인데, 정밀조사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단계 평가 있었잖아요. 거기서의 구조 해석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과 그 다음에 시험이죠. 재료를 채취해서 뭐 강도 실험, 중성화 실험, 압축 시험, 인장 시험 이런 것들을 정밀 조사를 하게 돼요. 정밀 조사를 해서 정밀 조사 결과 성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 제한을 하고 긴급적으로 보수 보강을 공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제한하는 이유가 건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응력과는 떨어진 응력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건물 안전도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재 피해 같은 것들을 정량하고 수립하고 얘를 이제 보수보강할 것인지 보수보강의 여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평가 보고서를 씁니다. 육안으로 평가했을 때 이 건물의 화재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가 일어났는데 손상된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육안으로 전체했을 때 정밀조사를 했을 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내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2단계 프로세스로 넘깁니다. 앞에서 1단계에서 성능 평가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보수 보강의 필요성을 따라서 이제 보수 방법, 보강 방법이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관성, 그다음 내구성, 구조 내력 이렇게 보게 됩니다. 미관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 화재가 나면 이제 변색이 되거나 끓음이 있거나 마감재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관의 문제 사용하기 위해서 표면에 있는 끓음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마감재도 교체하고 해서 사용할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를 신청하고 보수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은 이제 부재 내력이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하죠. 부재 내력이 떨어졌을 때 부재 내력이 떨어진 게 아니 부재가 이제 콘크리트 건물은 내구성에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오래 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면 처리를 하고 이처럼 균열 있을 때 균열 보수 방법 있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균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단면이 결손될 때는 단면을 복구하고 보수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물에 있는 균열이나 단면 결손을 우리가 보수를 통해서 내구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조 내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구조 내력이 떨어졌으면 보수로 안 되면 보강으로 합니다. 보강 방법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판 접착을 한다거나 강판 접착을 하면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했었죠. 탄소 섬유 시트 이것도 부재에 떨어진 인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고 부재 정살, 부재 교체 이런 보강의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보강, 보수, 범위, 시기, 그 다음에 공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보수 보강 공사를 하는 거죠. 2단계 프로세스는 우리가 보수, 보강,
범위, 방법, 공법, 시기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예요. 이제 보수 보강 공사가 끝나면 이제 공사 품질을 확인하죠. 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거는 보수 보강했을 때 보수가 잘 됐는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 되면은 여기 이제 공사 기록을 문서화 시키는 거죠. 공사 기록을 문서화 시키는 이유는 얘가 어디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어디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보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3단계 유지관리, 3단계 프로세스 유지관리 할 때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되는 거죠. 공사 끝나면 이제 3단계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2단계에서 공사했던 기록 있잖아요. 기록이나 문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화재는 한번 피해를 입으면 보수 보강을 하겠지만 화재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요. 재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조물 자체 보수 보강도 필요하지만 전기합선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기 공사나 관리 이런 것들을 먼저 바로 잡아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유지관리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강한 부분 있지, 보수 보강한 부분 있지, 보수 보강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요.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정기점검 같은 경우도 이제 횟수를 기간을 줄이거나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줄이거나 아니면 정밀 점검, 정밀 안전 진단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원인 화재의 원인이 발생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전기 합선이나 뭐 기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방어나 담뱃불 이런 같은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원인 제거를 통해서 다시 이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유지관리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건물을 앞으로 화재 이후에 얼마만큼 잘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전에 품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품질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기록, 이렇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을 때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할 것인지 보강할 건지를 결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안전진단 결과랑 이번에 했던 안전진단 결과를 통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입었는지 그동안 이런 것들도 문서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계획이 끝나면 이제 종료되고 건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재 피해
피해 조사할 때 유관 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유관 조사를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유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물명, 소재지 또는 건물의 종류, 용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얘가 이제 주거용이나 오피스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형식,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라고 볼 수 있고, 조사 층수, 층수는 화재가 일어난 층수를 얘기하죠. 원인, 뭐 전기합선과 방화인지,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인지, 화재 지속 시간은 수열 온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 부재가, 건물 자체가 화재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피해를 보고, 건물의 개요, 이거는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한 도면, 그리고 이 건물을 사용한 피해가 일어나는 전 동안 얼마만큼 사용을 했었는지, 사용 이력, 그 다음에 화재 말고 어떤 재해가 있었는지, 뭐 지진이나 뭐 바람 때문에 방리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사용 중에 있어서 큰 진동으로 보수나 보강을 했다던가, 이런 이력들이 필요합니다. 화재 이전에 일어났던 건물의 피해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화재 피해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해서 화재 피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 피해 조사 항목, 우리가 얘기했었죠. 콘크리트, 철근, 그 다음에 구조 내력, 내구성, 그 다음에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얘는 유관 검사를 해서 만드는 조사표예요. 들고 다니면서 유관 조사할 때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보, 슬래브, 벽체, 계단, 이런 것들 구조 재료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변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폭렬이 일어났는지, 균열이 발생했는지, 이런 피해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체크한 다음에 피해 등급이 있었죠.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유관 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등급 평가표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피해 등급을 다 쓰고,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 균열이 뭐 굉장히 크다, 원래 있는 균열인 것 같다, 아니면 화재 때문에 균열이 커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특이사항을 적은 다음에 이제 응급조치사항, 보수 보강을 해야 될 텐데, 그 하기 전에 뭐 사용 제한이라든가 주변 건물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긴급 보강, 긴급적으로 이제 부재 피해가 커지기 전에 긴급적으로 해야 될 보강 보수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서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고 유지관리 계획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 조사, 유관 조사는 1단계 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2단계 조사, 1단계 조사에서도 우리가 이제 내력 평가를 하잖아요. 그 내력 평가하기 전에 하는 방법으로 얘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화재를 복구하게 되는데, 여기 단계에서는 눈으로 봤을 때도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먼저 임시적으로 보강을 한 다음에 보강 설계가 끝나고 이제 직접 공사를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이 화재 피해가 어느 정도고 이 피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등급을 나누죠. 등급을 나눴을 때 어느 정도 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러면 업무를 해체하거나 뭐 부재를 바꿔야 된다 그 정도고, A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눈 다음에 이 등급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 보강 방법, 그 다음에 시기,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입는 피해들을 알아봤고, 그 피해로 인해서 화재가 이제 진압되고 나서 구조물을 안전 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 방법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조물의 안전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화재 같은 경우 이런 피해를 입고 난 뒤에, 어떤 재해가 일어난 뒤에 안전 진단은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따라서 보수 보강 방법이라든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